안녕하십니까. 휴먼 닥터 최현호입니다. 오늘은 이 제목 보셨죠? 영양실조라고 써 있어요.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대한민국에 2020년대, 2023년에 무슨 영양실조가 어디 있겠어요?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아에서 이 영양실조는 드문드문하긴 하지만 발견되기는 합니다. 뉴스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보통 의학적으로는 영양실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. 첫 번째가 병이 없을 때와 병이 없는데 영양실조가 되는 경우, 우린 그걸 1차성 영양실조라고 표현을 하고요. 또는 병이 있어서 영양실조가 오는 경우를 이제 병 때문에 오는 2차성 영양실조라는 표현을 하죠. 1차성 영양실조라고 하는 것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. 하나가 외부 요인이 되는 거고 하나는 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. 이 외부 요인은 매일 보시는 거 뉴스에서 보시잖아요.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식량이 떨어졌어요. 식량 기근,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가요. 가정에서도 학대, 아동 학대에 의해서도 영양실조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게 현대 사회이기도 합니다. 이제 이런 거 있는 반면에 사실은 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자기 요인이에요. 쉽게 떠오르시는 거는 그렇죠. 다이어트 같은 거. 그게 장기간 갈 때요. 내 몸에 타격이 심하게 오게 되죠. 그 외에도 소모성 질환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. 심리학적으로는 거식증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내 장에서 단백질이 쭉쭉쭉 빠져나가는 단백 소실 증후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군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죠.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영양실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어디겠는가?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,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를 당했던가, 밥을 너무 오랫동안 안 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는 다이어트를 했던가, 결국은 똑같이 살이 빠져서 오게 될 거예요. 살이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몸에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서 거의 환자가 돼서 병원에 실려오게 돼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. 제일 많은 경우들이 그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할 때예요. 다이어트는 아시잖아요. 내 몸에 물을 빼기 시작하는데요. 내 몸의 이 전해질 균형은 완전히 깨지고 영양분의 일부가 막 빠져나가면서 이기지 못한 상황 되고 근육량 소실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환자가 되는 과정이 돼서 사실 이런 1차성 영양실조, 즉 병이 아닐 때 오는 영양실조가 우리한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.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. 저 밥 먹기 싫어요. 처음에는 본인이 밥을 안 먹으려고 했어요. 다이어트를 한다고 칩시다. 또는 내가 막 불안해요. 불안해서 밥 먹는 거가 싫고 이러면서 밥을 안 먹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본인은 더 밥을 못 먹게 됩니다. 그것을 이제 오늘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. SMA 증후군이라는 병 하나를 알려드릴까 해요. 청소년기 아이들 중에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. 지금 그림 보이시죠? 이 그림에서 뭐가 보여요? 식도부터 위장이 있고 위장으로부터 소장이 내려가면서 어느 혈관과 혈관 사이를 그 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혈관 중에 하나가 SMA라고 하는 혈관이 하나가 쭉 나옵니다. 특이하게 이 소장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. 그런데 소장을 보신 분은 알잖아요. 소장은 퉁퉁해요. 쉽게 얘기해서 쿠션 조직이 있다는 거죠. 그 안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그 구멍이 작아도 겉으로 쿠션이 있어서 음식물은 잘 지나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살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지방질이 없어지잖아요. 소장에 달려있던 지방이 같이 없어집니다. 장이 쿠션이 사라지면 혈관과 혈관 사이를 지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? 끼어서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부분이 좁아집니다. 쿠션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사이가 눌리면서 음식이 멈춰요. 멈추면 우리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요. 소화가 안 된다고 느낍니다. 막히는 부분은 저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내 느낌은 위장에서 소화 장애를 느끼게 돼 있어요. 나 소화 안 되고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장은 항상 늘어날 때 아프거든요. 그래서 통증도 느끼면서 병원을 찾아오죠. 결국 처음 시작은 다이어트라든가 안 먹으면서 일이 벌어졌는데 병명은 SMA 증후군이 붙어버리는 거예요. 그럼 SMA 증후군을 어떻게 고치죠?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또는
병원에 입원해서라도 정맥 영양이라고 불리는 총정맥 영양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칼로리를 계속 늘리면요, 자연스럽게 지방질이 늘어나면서 그 쿠션이 돌아옵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린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. 자,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가 먹기 싫은 거거든요. 근데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우리는 그 아이한테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과정은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끌면 끌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거식증 얘기 들어보셨죠? 주변에 꽤 많아요. 내가 체형을 아주 얇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서도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, 심리적인 정신질환으로도 거식증인 경우에는 먹는 것 자체가 나는 원하지 않아요.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걸 안 먹는 경우에 너한테 정말 큰 손해가 다가갈 거야. 손실 기피 현상을 이용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인간의 가장 진심에 밑에 깔려있는 본능은 손실에 대한 기피가 있는데, 더 큰 손실로 그 두려움을 치환해 줘야 돼요. 이해하시겠죠? 그 아이를 상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가 잘못됐을 때 그 나의 사랑하는 엄마, 아빠, 친구들이 얼마나 슬퍼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줄 때 이 아이가 말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. 손해를 자극하면요,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해 드렸듯이 아이를 장기간 입원시켜야 돼요. 최소 2주에서 한두 달 정도를 입원시켜서 칼로리를 충분히 주고 심리 상담을 해주고 이 아이를 격려해주면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죠. 너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특히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양실조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걸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뿐이고요. 심한 다이어트는 더 큰 병을 일으킨다. 오늘 그 교훈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